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봉화지겸이라는 게 저희 정형외과에서 오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초응급 수술입니다. 염증 비슷하게 이렇게 빨간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잘못하면 다리를 이렇게 절단해야 되는.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닥터스. 요즘 맨발 걷기가 중장년층한테 엄청나게 지금 열풍이에요. 그래서 신발 가게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헛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금. 이 더운 날씨에도 식지 않는 열풍, 맨발 걷기 열풍. 자, 맨발 걷기 열풍에 각 지자체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동네마다 새롭게 조성된 황토 맨발길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돼요, 면역력 강화돼요, 그리고 또 발바닥 자극을 주니까 뇌도 활동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체형 개선도 되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맞아요. 실제로 맨발 걷기를 한 사람들의 이제 발 근육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일정하지 않은 그 표면을 걸으면서 근육 활동으로 아치 형성은 물론 지지력을 증가시켜주고 다리와 발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발바닥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경들이 자극이 받게 되면 자연스러운 압박과 자극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류가 향상되어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혈관 건강도 개선이 되고 혈압 관련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도 피로 회복 및 신체의 기능적인 면까지 향상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병통치네, 만병통치. 만병통치. 근데 맨발 걷기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요즘 개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개똥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맨발 걷기가 모든 분들한테 다 좋으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발을, 그것도 이제 신발을 안 신고 걷는 거다 보니까 평소에 발바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발가락에 문제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족저근막염, 발가락 사이 지간에 종양이 생기는 지간신경종, 이런 환자분들은 맨발 걷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날씨가 무더운 날은 발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봉화지겸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중국 무협 영화 제목 같죠? 소금. 봉화지겸. 군대 가면은 봉화지겸에 많이 걸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워커를 신잖아요, 워커. 처음 신는 신발 이렇게 물집 잡힐 수 있잖아요. 그 물집 상태에서 물집이 터지고 그럼 거기 균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상처를 치료를 못하고 또 워커 신고 또 계속 구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들리는 소문이나 풍문 말고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께서 봉화지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봉화지겸은 피부에 생긴 작은 상처를 통해 들어온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고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침범한 부위에 홍반, 그다음에 열감, 그리고 부종, 그리고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로 이제 다리에 잘 발생하고 압통이 있고 심한 오한, 발열 이런 거가 있은 후에 홍반이 좀 더 뚜렷해지면서 주위로 급격하게 퍼지게 되는 걸 봉화지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지면 따뜻하게 느껴지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고, 이 표면에 작은 물집이 생기거나 가운데가 환옹되어 단단한 결절처럼 되었다가 그게 또 다시 터져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집은 이제 고령 또는 당뇨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자주색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피부가 괴사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썩는다는 거잖아요. 썩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작은 상처가 점점 커지다가 주위에 있는 정맥이나 또는 동맥, 특히 림프절, 림프관을 타게 되면 우리 고속도로 탄 것처럼 똑같이 쫙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번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동맥 같은 경우를 타버리면 균들이 모든 장기로 갈 수도 있어서 우리 장기에는 그런 균들이 들어오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생사와 관련된 폐혈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작은 상처 하나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정형외과적으로만 얘기하면 일단 봉화지겸이 안 좋아질 경우 괴사성 근막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저희 정형외과에서 응급수술이 없을 것 같잖아요. 저희 정형외과에서 오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괴사성 근막염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초응급 수술인 괴사성 근막염 수술을 봉화지겸 하나로 먼저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괴사성 근막염은 일단 그쪽 부분이 다 썩어 들어가면서 쭉 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맥과 정맥, 신경을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절단을 하거나 근육을 찢어서 빨리 안에 있는 압력을 빼주거나 근막 절개술이라고 해서 초응급 수술입니다. 근데 그럼 그건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그건? 감염되는 경로는 무좀, 그리고 이제 발가락 사이에 진물음, 워커에 의한 그런 물집들 등등 발가락
사이 진무름에 의한 경우가 또 흔하고요. 외상, 궤양, 발등에 있는 모낭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돼서 그런 선행된 감염,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남용자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알코올 중독하고 마약이 왜 봉화지겸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위생이 떨어지고 간 수치도 안 좋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마약 중독자분들은 주사기를 또 이용하고 균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봉화지겸은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날씨? 팩트를 또 좋아하시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1년에 봉화지겸으로 진료를 본 환자 수가 120만 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46만 명 정도가 여름철에 습하니까. 환자가 집중된다는 아무래도 통계가 있습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봉화지겸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높은 습도 때문인데요. 여름철 중에 특히 장마철에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단은 상처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직접 의사가 그 상처를 눈으로 보고 시진과 촉진이 맞는데 이제 봉화지겸은 균 검출들이 낮아서 임상 증상이 이제 진단에 가장 중요하고요. 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하게 되는데 환자의 한 절반 가량에서가 WBC라고 하는 백혈구가 증가될 수 있고 적혈구 침강 속도라고 하는 ESR 만성 염증 수치를 보는 건데 이게 상승이 돼 있고 CRP라고 하는 급성 염증 수치를 보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CRP가 이 CRP라는 염증 수치가 대부분의 환자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똑같은 봉화지겸 환자라도 ESR, CRP, WBC가 두세 배 더 오른 환자분들이 조금 더 치료를 급하게 요하는 왜냐하면 그 급성 수치들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폐혈증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염증 수치들을 빨리 낮춰줘야 되니까 좀 더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러면 봉화지겸에 걸렸다. 어떻게 치료해요? 봉화지겸이 생겼을 때 기부스를 해줘야 2배, 3배 빨리 나와요. 만약에 여기 생겼다고 했는데 봉화지겸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선배님이 자꾸 이렇게 써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안정이 안 돼서 자꾸 더 퍼져나가고 항생제와 소염진 통제를 써도 덜 낫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딱 하고 기부스를 해주고 냉찜질, 아이스 세라피를 같이 해주면은 2배, 3배 더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봉화지겸일 때는 항상 항생제와 소염진 통제뿐만 아니라 반기부스 치료나 보조기 치료를 하고 그리고 아이싱 또 심한 경우에는 MRI 검사를 통해서 MRI까지요? 왜냐면 그냥 피하 지방이나 겉에만 부어있는 경우가 있지만 어쩐 경우에는 근육염 또는 관절, 깊숙한 심부에까지 염증이 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죠? 가장 안 좋은 경우. 네, 최악의 경우. 그러면 관절까지 타면 관절 안에는 이미 세균이 들어가면 그 관절을 다 씻어내는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관절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항생제로 잘 안 죽어. 그래서 봉화지겸이 심할 경우에는 꼭 MRI를 찍어서 고름집, 째서 빼줘야 되는 고름이 있는지, 관절을 타진 않았는지, 근육을 타진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게 되고요. 감염된 부위를 세척해줘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심각해지네요, 봉화지겸이. 저희 봉화지겸 환자가 조금 심한 환자분들이 뜨잖아요. 정형외과 의사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심하지 않은 경우 10명에 9명은 잘 나아요. 근데 10명 중에 1명은 엇나가는 항생제를 썼다거나 급속도로 퍼져가는 균을 만났을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런 걸 모르고 하루 이틀 항생제 맞고 쭉 가라앉는 것 같으면 좋아졌다고 퇴원하겠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퇴원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부어서 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하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봉화지겸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 피부가 손상된 사람,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봉화지겸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감염에 취약한 상태일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무좀이나 부종 등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상처가 날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다른 감염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궁금한 게 어떤 분이 외국 여행을 가서 마사지를 받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상처가 있고 그런지 몰랐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염증 비슷하게 이렇게 빨간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잘못하면 다리를 이렇게 절단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잠깐 본 적은 있는데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은 사실 이게 이슈화가 될 건가? 이슈가 되죠. 다리 마사지 받았는데 다리 절단을 한다고 그러면. 왜냐면요. 저희는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그 환자분이 갖고 있던 그런 기저질환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상태라면 모낭염 갖고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마사지를 받았던 그런 손해라든지 용액 그런 데서가 뭔가 균이 검출되지 않았을까. 뭔가 이게 좀 오돌토돌 모낭염이 좀 있다, 뭔가 조금 진물 같은 게 나온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자기 몸 상태라든지 피부가 안 좋을 때 덕지덕지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받아버리면 봉화지겸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봉화지겸은 어떻게 예방을 해요? 잘 씻거나. 맞습니다. 통풍을 잘 시켜주고 습도를 떨어뜨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소독을 해주고 밴드를 뭐 붙여준다거나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손을 또 자주 씻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라면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당뇨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하는 것도 복잡하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봉화지겸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뇨도 그렇고 다 근데 어쨌든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